요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었습니다. 높임 표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상대 높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고자 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학습 활동의 정답을 맞춰볼까요? 자,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학습 활동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 활동은요, 상대 높임을 배우고 나서 대화 상황에서 상대 높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가와 나의 대화 상황을 보면 가는 동아리 학술제를 준비하는 회의 중이었고요. 나는 동아리 학술제 주제를 발표하는 발표회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공식적이고 조금 더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은 어떤 건가요? 가일까요? 나일까요? 네, 나 상황이 훨씬 더 공식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식체가 쓰이는 것은 나 상황이고 가 상황에서는 수영, 현진, 지우의 관계를 보니까 선후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격식체가 쓰이는 때도 있지만 비격식체가 섞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먼저 1번 표를 보시면 가와 나에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상대 높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종결 표현에서 우리가 상대 높임 표현의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평서문부터 감탄문까지 쭉 나열돼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다음에 비격식으로 해요체, 해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각각의 종결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필기하면서 암기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각 문장의 마지막 종결 표현들만 잘 보셔도 상대 높임을 찾을 수 있어요. 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수영이를 보면 하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걱정이야.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낮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현진이의 말을 통해서는 서로 질의응답을 해요라고 돼서 해요체를 쓰면서 수영이라는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유 같은 경우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뭐 수영이와 현진이를 모두 높이는지 아니면 수영이만 높이고 현진이랑은 함께 뭐 동기인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이 상황에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는 해요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수영이는 그렇게 하자, 하자, 모아 이렇게 하면서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상황에선 현진이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진이가 아무래도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다 보니까 비격식체가 아닌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평서문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만 더 잘 정리하도록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선생님이 가와 나 대화 상황에서 해체인지 해요체인지 하십시오인지 뭐 헤라체인지 각각의 설명을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종결 표현들 각각 어떤 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꼭 드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다른 거는 잘 구분이 되는데 낮춤 표현 중에 격식체의 헤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체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게 헤라체이고 어떤 게 해체인지 어떻게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꽤 많은데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80% 이상의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조사 요가 뒤에 붙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보조사 요가 뒤에 결합할 수 있는 낮춤의 상황의 말이라면 그것은 비격식체 중 해체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조사 요 자체가 결합이 불가능한 말이라면 그것은 격식체 중 헤라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왼쪽의 가 상황에서 마지막 수영이의 말을 예시로 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이가 먼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뒤에 요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렇게 하자요.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죠? 요자가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해라체의 청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문장에 책 내용은 내가 정리해 올게. 이거는 얼마든지 뒤에 요가 붙을 수 있어요. 정리해 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격식체 중 해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유가 모아요. 요가 붙을 수 있으니까 해체. 현진이가 하자요. 요가 붙을 수 없으니까 해라체. 어때요? 좀 그나마 쉽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는 이유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한 문장 안에, 한 대화 상황 안에서도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두 가지를 구분할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대 높임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높임 표현, 그 중에 첫 번째, 주체 높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높임 표현인 주체 높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교과서의 서술을 읽어볼게요.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의 주체에 여러분을 동그라미 쳐봅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높임 표현은 누구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배웠던 상대 높임의 경우에는 듣는 상대방, 즉 청자를 높이는 것이고요. 지금 주체 높임의 경우에는 서술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체 높임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서술어 어간에 서너멀 어미 시를 붙여서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너멀 어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지금 서너멀 어미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문장의 서술어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되어서 쓰입니다. 그 중에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읽다라는 책을 읽다라는 우리가 동사를 한번 봅시다. 읽다, 읽고, 읽으니, 읽어서, 읽음으로 이런 식으로 막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서술어가 그 중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익이라는 부분이고요. 형태가 변한 부분이 다, 고, 어서, 으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익은 어간, 다, 무로, 어서 이런 것들은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미 중에서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말 어미 앞서서 온다는 겁니다. 앞설 선자, 먼저 선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들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선어말 어미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감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미 그 사이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읽다라는 여러분들 동사를 가지고 보면요. 읽다 사이에 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시다라가 되는 겁니다. 또 뭐 다른 형용사를 이번에는 예로 들어볼까요? 예쁘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가는 예쁘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거는 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 거 예쁘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주체 높임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쓴다라는 겁니다. 주격조사는 주어를 나타내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예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어 명사에 님을 덧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께서 월급을 주셨다 이렇게도 쓰지만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밖에도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이 높임의 특수 의미를 가진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있다라는 말을 높임 표현할 때 있으시다도 있지만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잔다라는 표현돼서 자시다라고 안 하고 주무시다, 아프다에서 아프시다도 쓰지만 편찮으시다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체 높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선호할 말 어미 시. 예를 들어서 앞에 오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바로 시고요. 자음, 즉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의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는 가시다로, 잡다는 앞에 비읍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잡으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어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계시다, 주무시다 외에도 먹다 대신에 드시다, 나이 대신에 연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쓴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뭐뭐 하셨다. 이렇게 할 때 이가 대신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고 할아버지께서라고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전미사 님도 있었습니다. 사장 대신 사장님, 선배 대신 선배님 이런 것도 그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체 높임이 사용됐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첫 번째는 김 부장님께서라고 되어 있는 께서, 김 부장님이가 아니고 그 앞에 김 부장 대신 김 부장님 이렇게 들어간 것도 전미사 님이네요. 그 다음에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가 쓰였고 가다 대신 가셨다 해서 선화 말음이 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주체 높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우리가 앞서 배운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종결 표현만 확인하면 됐지만 주체 높임은 좀 더 다양한 측면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미사도 확인하고 주격조사도 확인하고 특수어휘가 쓰였는지 선어말 어미 의시가 쓰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비교해서 보면 쉬워요. 원래 같으면 김 부장이 잠깐 자기 위해 집에 갔다라고 썼을 텐데 김 부장님 이렇게 님이 들어가고 이 대신 깨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다 대신 주무시다가 들어가고 갔다 대신 가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체 높임의 방법들을 잘 확인하시고 어떤 요소로 인해서 어떻게 높임 표현이 들어갔는지 자세히 분석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날개 있는 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조사 깨서 깨와 서나무와 어미의 시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문법적인 표현에선 깨서와 시를 모두 다 함께 써서 높임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일상에서는 사실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다면 딱히 주격조사에서 깨서 같은 것이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선생님이 부르셨어 이렇게 해도 일상적인 표현에선 크게 어색하지 않죠. 꼭 선생님께서 부르셨어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는 이 가와 시가 혼용하면서 함께 쓰이면서 높임 표현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지만 문법적으로 더 정확한 거는 높일 수 있다면 주격조사의 이 가 대신에 깨서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이와 수경이의 대화인데요. 할머니 한 분을 보면서 두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머리를 묶고 있는 수경이 친구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이야, 저기 나무 밑에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네. 그랬더니 진이가 그런데 수경아, 할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주체 높임의 방법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찾으셨을 텐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주격조사 이가 대신 할머니께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문장의 주체, 서술의 주체이자 문장의 주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 계시네 이렇게 안 쓰고 할머니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안 쓰고 할머니께서라고 주격조사가 깨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는요. 할머니께서 앉아 있다라는 거를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네라고 우리 수경이는 말하고 있고 진이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안 하고 있으신 것 같아라고 해요. 지금 보면은 하나는 높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수어의 계시다가 하나는 있다에 그냥 선어 말함이 의시가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는 둘 다 높임 전에 원래 형태가 있다라는 동사죠. 근데 어떻게 있다라는 말이 높임의 표현이 됐더니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어요. 선생님 이건 무슨 경우죠? 어떨 땐 계시다를 쓰고 어떨 땐 있으시다를 쓰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차이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앞의 대화에서 수경은 주격조사 깨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직접 높였고 라고 하면서 수경이의 말이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직접 높임이 쓰인 거고요. 뒤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이는 고민이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실 진이 두 번째 머리 풀고 있는 친구의 말을 보면요. 문장의 주어가 할머니가 아니라 사실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라는 거는 높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높이는 이유는 이 고민이 그냥 내 친구의 고민이나 나보다 동생의 고민이 아니라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걸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할머니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고민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신 이렇게 고민을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최종적으로 높이는 거는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높인다라고 해서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전자 즉 수경이의 말처럼 하는 거는 할머니를 직접 높이는 거기 때문에 직접 높임, 후자를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체 일부나 개인의 소유물, 상황 등을 높임으로써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즉,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와 고민 이 두 가지의 사이의 관계가 신체의 일부거나 개인의 소유물이거나 상황일 경우에가 주로 간접 높임이 쓰인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발을 다치셨다. 할머니와 발은 신체 일부고요. 할머니의 지팡이가 부러지셨다.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직접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물이나 상황 같은 것을 높임으로써 높인다,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직접 높임에는 계시다가 쓰이고 간접 높임에는 있으시다가 쓰이나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간접 높임을 할 때는 높임의 특수어휘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이는 걸로 높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다라는 특수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높임의 상황에서는 있으시다를 써야 되고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찮으시다라는 직접 높임이 편찮으시다라는 특수어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높임에만 쓰이고 간접 높임에서는 아프시다가 쓰여야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높임에선 상관없지만 간접 높임 상황에서는 특수어휘가 쓰였나 안 쓰였나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수어휘가 쓰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높임 표현이에요.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형태를 바꾸는 것이 정확한 높임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머리가 좀 복잡한데요. 가끔씩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 실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걸 내가 간접 높임을 해도 되나? 혹시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커피 나오셨습니다처럼 잘못된 사물을 높이는 과도한 혹은 잘못된 주체 높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접 높임이 쓰이는 의미 관계는 높임의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 상황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문장의 형태적인,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보통은 주어, 서술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의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까도 할머니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주어는 고민이었듯이 주어, 서술어의 구조로 예를 들어 선생님은 차가 있으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주어, 차가 주어 있으시다가 서술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할머니께서 발목이 아프시다처럼 주어, 서술어인 구조에서 주로 간접 높임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어가 하나 없이 그냥 차가 있으시다, 발목이 아프시다. 이거는 맥락을 통해서 앞에 있는 선행하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그 문장 자체로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나 발목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어, 서술어 구조가 이루어져 있을 때 간접 높임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간접 높임에서는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어를 쓸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우리 예시 문장에서 선생님은 차가 계시다 라고 하면은 틀린 문장이고요. 할머니께서 발목이 편찮으시다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발목을 편찮아 하신다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발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프시다가 정확한 높임이에요. 자, 여기까지 주체 높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개념이 막 혼란스러울 텐데 학습 활동을 풀어보는 것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학습 2번으로 가서 한번 주체 높임에 관련된 세 가지 문장을 보면서 높임 표현을 바꿔보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형태가 점심을 먹는다라는 것에서 주어를 형태가에서 아버지로, 지호가 손이 크다에서 지호가를 할아버지로, 영서가 우재가 도서관으로 오래를 영서가 우재가 아닌 선생님으로 주어를 바꿨을 때, 즉 서술의 주체를 바꿨을 때 어떻게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대부분 서술어에서 어간 뒤에 서나말음의 의시를 넣으면 해결이 되지만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어휘를 사용해라. 단 직접 높임일 때만 특수어휘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간은 선생님이 넉넉하게 드릴게요. 자,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답을 맞히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더 보강해 드릴게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만약 좀 틀린 부분이 있었다면 선생님이 예상하건데 서술어에 의시를 넣느라 집중하느라 주격조사 바꾸는 것을 조금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가 대신에 깨서로 바꾸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형태가 점심을 먹는다 해서 주어가 아버지로 바뀌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격조사가 깨서로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요. 점심을 두 가지 높임의 특수어휘가 있네요. 잡수신다도 괜찮고 드신다도 괜찮고 대신 먹으신다 보다는 잡수신다, 드신다가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어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지우가 손이 크다 해서 할아버지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혹은 할아버지께서 는을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손이니까 신체 일부 이거는 간접 높임이구나. 주어 서술어 구조구나.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할아버지께서 손이 크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장에 직접적으로 크다가 연결되는 건 손이지만 간접적으로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크시다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크다.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서가 우재가 도서관으로 오래라고 청자가 영석은 동국이긴 해요. 그러나 부르는 주체가 우재가 아닌 선생님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가 대신에 깨서 주격조사가 선생님께서로 바뀌었고요. 도서관으로 오라고 하셔 혹은 오라셔 둘 다 맞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시라고 하셔는 틀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리는데 만약 선어말 어미 시를 오다 뒤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오는 주체는 선생님이 오는 주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영석이가 오는 주체가 될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청자지만 앞으로 이 말을 듣고 영석이가 도서관으로 오라고 하는 주체에서 오다의 주체는 영석이에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셔는 오다의 주체인 영석이도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당연히 오시라고 해 이것도 당연히 틀린 거겠죠. 어쨌든 오다 뒤에 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오다는 그대로 두고 오라고 대신에 새롭게 하다라는 동사를 뒤에 붙여서 오라고 하셔 혹은 이걸 줄여서 오라셔라고 뒤에 부르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뒤에다가 하다 뒤에다가 시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문장이어서 선생님이 따로 넣어봤고요.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틀리는 문장 중 하나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주체 높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객체 높임만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높임 표현 객체 높임입니다. 사실 객체 높임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높임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높이는가를 봐야겠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아까 주체 높임이 문장의 주어였다면요. 이번에는 문장에서 목적어 또는 부사어예요. 목적어나 부사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의 방법 첫 번째는 뵙다, 여쭈다, 들이다, 모시다 등의 높임의 의미가 들어있는 특수어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마치 주체 높임에서 했던 것처럼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것이 객체 높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아니고 부사어에 붙는 조사 깨를 통해 표현된대요. 우리가 높임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는 에게를 쓰지만 높임의 의미를 지닐 때는 부사어에다가 조사를 깨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어휘 보다 대신 뵙다, 묻다 대신 여쭈다와 같이 여러 가지 특수어휘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주체 높임과 마찬가지고요. 목적격 조사 을을의 경우에는 그냥 쓰이고 부사격 조사일 경우에 에게 대신에 깨를 쓴다라는 거. 만화로도 한번 볼게요. 지영아, 할머니 모시고 큰댁에 좀 다녀올래?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할머니 모시고 라고 특수어휘 데리고 대신 모시고가 쓰인 거 알 수 있고요. 지영이의 대답 중에서 네, 알았어요. 오는 길에 할머니께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라고 돼 있는데 오는 길에 할머니께 라는 것도 부사어잖아요. 여기서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깨가 쓰인 것과 사드린다라고 해서 사줄게요가 아니라 사드린다라는 거에서 특수어휘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밑에 써놓은 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높임법에 비해 쓰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어를 높일 때도 객체 높임인데 딱히 목적격 조사를 대신하는 높임의 목적격 조사가 있진 않아요. 문법 형태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주로 특수어휘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거. 주체 높임도 특수어휘에 대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객체 높임은 대다수가 특수어휘대로 실천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높임 표현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내용도 바로 목표 학습 풀어보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